예, 안녕하십니까. 송은재TV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 윤석열과 이재명. 윤석열과 이재명이 최근 들어와서 여론조사로 보거나 여러 가지 정치 행보로 보거나 내용으로 보거나 결과로 드러나는 그 지지율로 보거나 침체도 겪었고 반등도 겪었는데 그래도 양강 구도는 형성을 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건 사실이다. 윤석열과 이재명이 겪고 있는 이 위기의 실체는 뭔가 하는 부분을 한번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참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아예 도대체 저 여론조사 기관은 전체를 믿을 수가 없다. 장난질을 치고 있다라는 여론조사 기관도 있습니다. 또 ARS나 전화 면접조사의 결과가 상당히 다르고 지금 역선택도 일어나고 있고 여론조사 기관마다 수치도 굉장히 차이가 나고 또 1대1 대결과 전체 대결이 다르고 민주당 지지층, 국민의힘 지지층별로 또 여론조사 결과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각 후보들이 지금 대선 전략을 짜고 있는데 후보들의 행동도 제각각으로 나뉘게 되는 겁니다. 요즘 가장 두드러지는 것이 민주당은 지금 본 경선이 실시가 되고 이제 곧 지역별 순회 경선이 이루어지는데 뒤집어진다면 순회 경선에서 뒤집어질 것인데 저는 지금 나오고 있는 오차 범위 안팎의 차이다라는 것보다는 차이가 더 날 거라고 봅니다. 이재명이 조금은 더 앞서가고 있을 것이다 라고 보는데 그 이유는 역선택 부분입니다. 여러 가지 여론조사 결과를 놓고 보면 역선택이 분명히 있고요. 또 그런 것을 노려서 야당 후보 중에도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역선택을 겨냥해서 정부에 대한 비판을 좀 하지 않는다든지 여당 후보들이 야당 후보를 공격하는 그런 자료를 갖고 지금 야당 내에서 또 공격을 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모두들 지금 경선이 시작되면서 가장 급한 부분이 지지율이거든요. 일단 지지율을 어느 정도 올려놓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전략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윤석열과 이재명이 위기에 빠졌다면 그 위기는 뭔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재명은 정치인으로서의 기본적 자질이고 윤석열은 정치인으로서의 능력, 선거를 치러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이재명은 구체적으로 형수에 대한 쌍욕, 영화배우 김부선 씨에 대한 문제, 이런 기본적인 자질, 인성이 제대로 되어 있느냐라는 게 문제가 되고 윤석열의 경우에는 선거 국면에서 선거를 치러낼 수 있는 정치적 능력, 정치적 감각이 선거 신인으로서 가능하겠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도 이런 위기들이 다 예견이 됐던 위기라는 점에서 정말 심각한 위기는 아니다. 양강체제는 앞으로도 상당 기간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정치 신인인 윤석열이 정치에 적응하는데 여러 가지 실언을 하고 정치적 결정을 미루는 모습을 보여주고 세련되지 못한 행동을 보여줄 거라는 점은 예견이 됐던 부분입니다. 야당 내부에서 이준석을 비롯해서 다른 후보들의 집중적인 공격을 받을 것이다. 예견이 됐던 부분입니다. 이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에 대해서 민주당의 다른 모든 후보들이 집중적으로 공격을 가할 것이고 그 집중적인 공격의 핵심은 이재명의 인성, 자질 부분일 것이다. 다 예견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차이는 뭐냐? 이재명은 자질이 문제가 되고 윤석열은 정확하게 선거 능력이 문제가 되는데 이재명은 뻔뻔하고 윤석열은 뻔뻔하지 않다는 데서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뻔뻔하다는 게 뭡니까? 얼굴이 두껍다는 건데 자신이 잘못해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정말 반성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재명의 문제는 자질의 문제인데 뻔뻔하고 얼굴이 두껍기 때문에 겉으로는 반성한다라고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반성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고쳐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윤석열은 뻔뻔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부끄러운 걸 부끄러워할 줄 안다는 겁니다. 정치 신인으로서 실언을 했다. 여러 차례 실언을 했죠. 맞습니다. 그 부정식품이라든지 후쿠시마 원전에 대한 이야기는 실수입니다.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 본질은 따로 있기 때문에 큰 실수라고 보이지는 않지만 이렇게 여러 차례 실언을 하고 또 윤석열이 검찰총장직을 사퇴한 이후에 여러 가지 정치적인 결정들 행동에서 좀 머뭇거리면서 많은 야권의 지지층들이 윤석열에게 모여졌던 그 기대감이 좀 희석된 건 사실입니다. 윤석열에게 야권의 지지층이 기대감이 모였던 것은 간단합니다. 문재인 정권이 폭정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윤석열이 처음으로 온몸으로 항거하고 나선 겁니다. 엄청난 핍박을 받으면서 그 항거하고 나서서 버티는 모습, 그 버티는 과정에서 문재인 정권이 어처구니 없는 내로남불식의 자세를 보여주게 되면서 많은 야권의 지지자들이 정권 교체를 해볼 수 있겠구나. 문재인 정권의 저 폭정을 끝장낼 수 있겠구나. 윤석열의 저 맷집, 윤석열의 저 배짱, 윤석열의 저 법치, 공정이라면 정권 교체를 해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근데 윤석열이 정치에 뛰어든 이후에 실언에다가 이런 실망감이 겹쳐졌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권 도전 선언이라든지 국민의힘의 입당을 결단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는 윤석열 스타일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그 이외의 부분에 있어서는 윤석열의 정치 스타일이 제대로 드러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윤석열의 위기로 꼽히는데 이재명과 다른 점은 윤석열은 이런 점을 부끄러워하고 반성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재명은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고칠 생각도 없다라는 점입니다. 윤석열은 부끄러워하고 반성하고 있고 또 이런 정치 능력에 관한 부분, 선거 능력에 관한 부분은 노력에 따라서 얼마든지 세련되어지고 고쳐질 수 있다는 겁니다. 형수 쌍욕에 대해서 이재명은 틈이 날 때마다 반성한다라고 하고 이제 인격적으로 성숙했다라고 하고 사과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의 인성, 자질이 이제는 바뀌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은 지금도 영화배우 김부선 씨의 그 자신이 피해자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 대응하는 방법이라든지 책임감 없이 행동하는 거라든지 민주당 경선 내부에서 터져나오고 있는 경기도지사직을 왜 겸직하느냐. 지금 길어봐야 3개월, 4개월밖에 남지 않은 그걸 정말 책임감에서 유지하고 있는 것이냐. 34억 원에 이르는 경기도 예산을 자신의 기본소득을 홍보하는데 국내외 홍보하는데 쓰는 그게 맞느냐. 이런 의문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법을 보면서 이재명은 아직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 저 자질은 쉽게 바뀌지도 않을 뿐더러 이재명은 자신이 문제가 있는 저 자질을 바꾸려고 노력조차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을 계속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윤석열 후보에게 쏠리고 있는 많은 우려들은 두 가지입니다. 크게 보면 지금 캠프 관리를 잘 해서 앞으로는 실언을 비롯한 실수를 많이 줄여가야 되지 않겠느냐. 또 당 안팎에 집중되는 저 공격을 어떻게 이겨낼 것이냐라는 부분입니다. 캠프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면 윤석열이나 최재형 같은 경우에 정치 신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새를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새를 보여주는 것. 이 대선 국면에서는 자신의 그 새를 보여주는 것, 지지층을 과시하는 것이 필요한 부분이죠. 그걸 탓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윤석열 캠프에도 엄청나게 많은 현역 국회의원들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캠프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면 특히 또 윤석열처럼 압도적인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 되면 캠프 내부에서도 경쟁이 일어나게 되고 여러 가지 잡음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 신인인 윤석열이 이걸 잘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시간이 가면서 캠프 내부의 질서도 잡혀갈 것이고 아마 또 전체를 조율할 좌장급들도 아마 참여를 하게 될 겁니다. 윤석열 자신도 이번에 굉장히 많이 자신의 실언에 대해서 반성을 한 만큼 앞으로는 또 말수를 좀 줄이겠다. 또 좀 세련되어지겠다. 이렇게 각오를 하고 오늘 오전에는 국민의힘 재선 의원들과의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 간담회를 가지고 난 다음에 기자들과의 얘기에서는 상당히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간담회에서 윤석열에게 지금 우려되는 당 안팎의 이 집중적인 공격, 이준석과 다른 후보들의 공격에 대해서 자신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윤석열이 정답을 제시했다라고 봅니다. 윤석열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내 경선과 관련해서 어떤 이슈나 방식의 검증 내지는 면접, 토론에 대해서도 당당하게 응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는 18일과 25일로 예정되어 있는 토론회 참석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에 있어서도 갈등을 해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다. 후보 입장에서 그동안 잘 소통해 왔고 앞으로도 갈등을 해소할 필요가 생긴다면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준석이가 후보들 곁에 권력욕을 부추기는 하이에나 같은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한 지적한 데 대해서도 윤석열이 정치인들이 각자 자기 입장에서 얘기하는 걸 이런저런 얘기들을 굳이 어떻게 일일이 대응하겠느냐,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자신이 좀 세련되지 못한 언행, 세련되지 못한 결정을 한 부분에 대해서 반성하고 이렇게 바뀌어가는 모습, 세련되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국민들에게 굉장히 그것도 신선하게 다가갈 것입니다. 또 캠프 관리 내부에서 캠프에서 이런 말 저런 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시간이 지나면서 질서가 좀 잡히게 될 텐데 가장 중요한 건 후보의 메시지입니다. 캠프 내부의 사람이라고 해서 다 뭐 사선 오선 국회의원들이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 다 통제 안 됩니다. 후보의 메시지가 잘 정리가 되어 있으면 되고요. 이준석 대표를 비롯해서 야당의 다른 후보들의 공격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 이준석 대표와 화합해야죠. 이준석 대표와 갈등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설사 이준석 대표가 다른 계산 다른 행동으로 좀 도발적인 공격을 해오더라도 윤석열 후보가 직접 나서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토론회를 비롯해서 뭐 이준석 대표가 기획하고 있다라고 하는 뭐 뮤직비디오, 뭐 1박 2일씩의 리얼리티 뭐 프로그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석할 것은 참석하고 또 참석하지 않고 다른 많은 후보들에게 기회를 줄 것은 기회를 주고 또 윤석열이 참석하지 않으면 다른 많은 후보들에게 그만큼 많은 또 스포트라이트가 비춰질 테니까 그 기회를 양보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윤석열이 문재인 정권에 맞서서 야권의 지지자들에게 희망을 준 것은 윤석열은 당당했고 무언가를 결정해야 할 때 좌고우면하지 않고 결단을 내렸다고 하는 점. 그 다음 어설프고 좀 세련되지 못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소탈하게 인정하고 반성하고 고쳐나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 고쳐나가면 된다라고 하는 점. 그런 점에서 윤석열 후보나 윤석열 캠프가 빨리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오늘은 좀 달라진 모습도 보였고 또 하나 달라진 모습을 보인 건 SNS를 통해서 지금 남북 간의 통신선이 복구된 문제, 그 통신선이 복구되고 난 이후에 북한에서 한미연합훈련을 가지고 저렇게 무차별적으로 비난을 하고 있는데도 문재인 정권은 제대로 반박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 문제를 윤석열 후보가 지적을 했습니다. 단절된 통신선 복구를 진행하면서 국민께 알리지 않고 북한과 이면 협의한 내용이 있는 것 아니냐. 북한이 무슨 통신선을 복구하면서 청구서를 내밀기나 하듯이 무리한 적대 행위를 하고 있는데도 왜 대꾸하지 못하느냐. 왜 그런지를 정부가 설명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오늘의 이런 지적은 윤석열 후보가 정말 적절하게 정말 적정한 시간에 적정한 내용으로 잘 지적한 부분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남북 관계를 통해서 결국 노리는 것은 하나지 않습니까? 대선 전국에서 이제 남북 정상회담을 어떤 형태로든지 만들어서 선거에 활용해 보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뭐 눈에 보이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견제해 나가야 된다. 코로나 부분도 상황이 완전히 지금 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집단 면역은 사실상 어렵고 또 집단 면역이 꼭 필요하지도 않다라고 하는 전문가들 진단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위드 코로나와 함께 갈 수밖에 없다. 이제는 독감처럼 그런 상황이 되고 있다. 코로나나 남북 정상회담을 갖고 대선 전국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문재인 정권은 이용하려고 할 텐데 그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견제하고 차단해 나가는 노력들, 이런 노력들을 계속해 가야 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윤석열은 자신에게 닥친 위기를 반성을 통해서 바꾸어 나가면서 새롭게 극복해 나가고 있는데 이재명은 자신에게 닥친 이 위기에 대해서 좀 전에도 말씀했다시피 반성을 하지 않으니까 바꾸지를 않으니까 아주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이낙연 후보를 돕고 있는 서른 의원 지금 계속해서 경선 불복을 이야기하고 있죠. 서른 의원이 경선 불복을 이야기하는 핵심은 이겁니다. 여론조사를 했는데 32%가 이재명이 민주당의 후보가 되면 절대로 지지할 수가 없다. 지지할 수 없는 이유가 이재명의 인성 때문이다. 형수 쌍욕을 들어본 사람이라면 이 서른 의원의 얘기입니다. 이재명의 형수 쌍욕을 들어본 사람이라면 이재명의 인성을 도대체 용인할 수가 없다. 이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는 부분을 서른 의원이 계속해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른 의원은 또 오늘도 이재명이 경기지사직을 그만두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왜 의심받을 짓을 하고 있습니까? 깨끗하게 지사직을 내려놓고 나와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또 경기도 예산 34억 원을 들여서 기본소득을 광고를 하면서 국내외에 이건 정책 광고라기보다는 이재명 개인의 공약을 광고하고 있는 것이다. 경기도에 예산을 들여서 이재명이 개인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연결을 지어보면 서른 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이재명이 10여 년 전에 형수 쌍욕을 했는데 이재명이 그에 대해서 사과하고 이제는 성숙해져서 바뀌었다고 하는데 지금 경기도지사직을 가지고 경기도의 예산으로 자신의 개인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바뀐 부분을 인정할 수 없다. 그 인성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국민의힘의 윤석열, 민주당의 이재명 두 후보 모두 지금 현재 양강 대결 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이낙연이 발밑에까지 추격을 해오고 있는 이런 실정이고 윤석열은 차이가 좀 많이 나긴 하지만 국민의힘에서도 2위권 그룹들이 추격의 고삐를 죄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석열과 이재명의 위기라고 한다면 이재명은 자질의 문제고 윤석열은 선거 능력의 문제인데 윤석열은 부끄러워하고 반성하고 그래서 고쳐나가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근데 이재명은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반성하지도 않고 고치려고도 하지 않고 그냥 입에 발린 사과만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내부에서도 계속해서 이재명 후보의 정치적인 기본 인성은 인정할 수가 없다. 경선 불복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사람이 앞으로 이런 자신들에게 닥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가는지 한번 같이 지켜보면서 또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